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한승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프라임넷으로 트리플 AI 2023년에 억셉된 논문으로 현재까지 1회 인용된 바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레귤러 멀티비리의 타임 시리즈를 위한 프리트레이닝 전략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은 시계열의 이레귤러티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래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관측의 간격이 매우 불균형한 데이터가 있다 보면은 오른쪽처럼 그래프가 끊기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시계열 방법론들은 이러한 이레귤러 타임 시리즈를 레귤러 타임 시리즈처럼 취급하여 처리를 하는데요. 즉 왼쪽의 월의 간격을 균등하다라고 가정하여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처럼 레귤러 스페이스가 어스움이 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수치가 몸무게를 나타내는 BMI 수치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러한 가정이 옳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시작에서 2월까지 이렇게 관측이 된 수치가 그 이후 4개월 동안 관측이 없었는데 이를 마치 관측이 있는 것처럼 평가를 하여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시계열이 가진 본질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인 모티베이션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레귤러하게 샘플링된 시계열의 특성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프리트레이닝 전략을 담은 브레인워크인 프라임넷을 제안합니다. 이 프리트레이닝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임 컨트라스티브 러닝, 타임 CL입니다. 이는 샘플링 덴시티가 덴스한 부분과 스파스한 부분으로부터 적절하게 앵커와 포지티브 페어를 추출하여 우리가 아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타임 리컨스트럭션, 타임 리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방법론이 많이 사용하는 옵서베이션의 개수가 아닌 타임 듀레이션을 기준으로 올바른 길이의 시계열을 마스킹하는 전략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향후 방법론 소개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방법은 대부분의 시계열 관련 연구가 레귤러리티를 가정하는 흐름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식과 이러한 이러한 주장들은 매우 귀중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본 논문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란 고차원 데이터의 패턴을 추출하기 위한 학습 방법론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자면 데이터 라벨링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미 라벨링된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또한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을 하면은 다른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나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경우 다른 도메인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특성이 데이터셋마다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관계없이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따라서 각 태스크의 특성을 잘 포착하여 데이터셋에 관계없이 타임 시리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하는 연구들은 노벨티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아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최종적으로 반환하는데 학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태스크로는 클래시피케이션, 아노말리 디텍션, 포캐스팅이 있으며 이러한 실제 슈퍼바이즈드 및 언슈퍼바이즈드 학습 방법론은 해당 논문에 저희 연구실에서 소개한 해당 논문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 살펴보자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시계열이 백본 모델에 입력이 되어 기타 프리트레이닝 전략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위에 보이는 것 같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흔히 백본 모델이 학습이 되며 가장 대표적인 태스크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활용한 사전 학습 전략이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다른 데이터셋 혹은 테스트셋에 있는 시계열을 백본 모델에 입력한 뒤에
특정 태스크에 필요한 레이어를 추가로 학습하여 원하는 값을 반환하는 것이 바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인데요. 흔히 백본 모델은 다운스트림 태스크 학습 당시에는 프리즈한 뒤 태스크 스페시픽한 레이어만 학습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나, 이는 모델과 연구 방법론에 따라 상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지는 않지만은 이런 목적과 구조 자체는 앞에 보이시는 구조와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 설명드린 그런 프리티닝 태스크 중에 두 가지 흔한 태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포지티브 페어는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는 멀게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이미 컴퓨터 뷰전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으며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불릴 수 있는 태스크인데요. 흔히 저희가 버트에서도 살펴보았던 마스크 리컨스트럭션의 시계열 방면에 적용을 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스크 리컨스트럭션을 통해 시계열의 특성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컨트라스트 러닝은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의미적으로 비슷한, 즉 포지티브 페어는 가깝게 그리고 의무적으로 멀리 위치해야 하는 네거티브 페어는 실제로 모델이 멀게 위치하도록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심클레어 로스가 가장 흔히 먼저 제안이 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분자에 있는 포지티브 페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유사하도록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주요 과제로서는 동일한 로스를 사용하더라도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성능과 레프레젠테이션의 특성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트리플렛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방향도 매우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트리플렛 셀렉션이 그럼 제일 중요한데요. 즉 앵커와 포지티브 페어는 레프레젠테이션은 가깝고 앵커와 네거티브 페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은 멀게 학습하는 목표 자체는 모두 동일하나, 이러한 페어들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는 시계열 관련 컨트라스트 러닝에서는 상이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련 연구에서 시초격이라고 볼 수 있는 T-로스의 경우 서브시리즈 컨시스턴시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레퍼런스 타임 시리즈 내에서 랜덤하게 뽑은 서브 시리즈를 포지티브 페어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시는 위에 있는 부분이 앵커가 되고 밑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포지티브가 됨으로써 이제 앵커가 포함하고 있는 포지티브 두 레프레젠테이션은 유사해야 한다라는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TNC의 경우 스테이셔너리 테스트를 통하여 IDF 테스트를 수행하는데요. 이를 통하여 시계열적으로 네이버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후 인접한 세그먼트를 포지티브 샘플로 정의하고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세그먼트를 네거티브 샘플로 정의하여 시계열 데이터의 로컬 스무드니스 특성을 반영한 트리플렛 셀렉션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시계열적으로 네이버를 정의한 뒤에 해당 정의에 따라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선택하는 전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TSTCC입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의 스케일링, 퍼뮤테이션 등의 실제로 저희가 비전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던 어규멘테이션 방법을 적용하여 앵커와 약간의 변형이 적용이 된 포지티브 페어 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유사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TS2 벡터의 경우 두 개의 어규멘티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동일한 타임 부스탬프에 해당이 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은 포지티브로 사용하고 인배치 네거티브를 사용하여 디플렛을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동일한 타임 부스탬프에 비록 다른 시계열이 있지만 동일한 타임 부스탬프의 경우 비슷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으로 포지티브 샘플을 샘플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전 학습 전략인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경우 시계열의 일부분을 마스킹한 뒤에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수행하는데요. 이처럼 아래 보이는 로우 인풋을 해당 일정한 부분을 0으로 마스킹하는 마스크드 인풋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방법론 중에서 마스킹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어, 저희가 다뤄볼 프라임넷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마스킹 시 해당 부분을 0으로 치환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론입니다. 이 이후 마스크된 인풋을 사전을 학습의 대상이 된 백본 모델에 입력하여 해당 부분이 복원이 된 리컨스트럭트인 인풋을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스크드 인풋과 리컨스트럭트인 인풋 이 두 개의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하여 사전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역시 마스크드 리컨스트럭션은 다음 두 가지 요인을 잘 결정짓는 것이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마스킹을 어디에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사실 방법론 자체는 해당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스킹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로 합리적인가, 어느 정도로 치계열의 특성을 잘 고려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해당 프리테스트 텍스트 태스크의 정교함이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관련 연구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시촉격의 연구라고 언급을 드렸던 T-로스에 대해서 프라임넷 역시도 해당 방법론에 약간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좀 더 살펴보자면 해당 방법론은 심클레어 방식의 트리플렛 로스를 이용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이는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거의 처음으로 연기한 초기 연구로서 현재도 활발하게 인용되며 해당 연구를 베이스라인으로 하여 성능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후 연구에서는 대부분 T로스에서 트리플렛 셀렉션을 전략을 수정하거나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시작 자체는 T로스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representation learning을 공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트리플렛 로스의 경우 두 가지 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텀은 레퍼런스와 포지티브, 다른 말로는 앵커와 포지티브가 유사한 인베딩을 갖도록 학습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파트는 레퍼런스와 네거티브, 앵커와 네거티브가 상이한 인베딩을 갖도록 학습이 되는 파트입니다. 이처럼 트랜스포머가 공개된 이후, 그리고 특히 T로스가 공개된 이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관련해서 시계열 측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과거 세미나 영상들과 자료에 대해서 모아둔 테이블입니다. 본 논문인 프라임넷의 경우 과거 타넷이라는 논문을 작성한 저자분과 동일한 저자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베이스 메소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하냐,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사용하냐에 따라 상이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방법론 자체는 T로스의 방법론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형태로 연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인 이레귤러리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귤러 타임 시리즈의 경우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동일한 간격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샘플링 된 것을 레귤러 타임 시리즈라고 일컫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레귤러 타임 시리즈의 경우 한눈에 봐도 옵서베이션의 개수가 조금 더 적은데요. 이는 데이터 간의 간격이 등간격이 아니라 이레귤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레귤러 타임 시리즈라고 일컬기도 합니다. 의료나 제조산업 전반에서는 시계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센서가 생각보다 동일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irregular time 시리즈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을 하는 데이터의 양식이라 볼 수 있으며 동일한 변수 내에서 데이터가 등 간격으로 수집되지 않는 경우를 곧 irregular time 시리즈라 부르기도 합니다. irregularity에 관해서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요인은 asynchronicity라는 요인입니다. 이는 변수별로 관측 시점과 횟수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는 데이터가 샘플링된 간격이 명백하게 다릅니다. 예시로 살펴보자면 흔히 저희가 병원에 입원하여 건강을 체크업 받을 때는 심박수는 흔히 매 초 측정이 되지만 혈압은 10분에 한 번 측정을 한다던가 혈당은 불규칙적으로 계속 필요할 때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예시에 보이는 세 가지 요인의 변수는
등 간격으로 데이터가 샘플링 되지 않기 때문에 asynchronous한 특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경우는 실제 산업, 의료나 제조업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irregularity와 asynchronicity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본 논문은 왜 이러한 두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만든 예시인데요. 첫 번째의 경우,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와 시기를 토대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환자가 자주 병원을 방문하는 기간에는 뭔가 감기에 걸렸다던가 몸이 편치 않다던가, 이러한 환자의 건강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충분한 irregularity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시계열 representation learning은 이러한 등 간격을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바꾸거나 모델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관련 데이터는, 사실 홍수라는 것이 자체가 계절이나 특성한 주기를 계절에 따라 다르며 특성한 주기를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irregularity를 잘 반영을 해야지만 재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홍수 데이터를 레귤러하게 샘플링 된 것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학습이 된 레프레젠테이션은 결코 성능이나 이런 품질 측면에서 좋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레귤러 타임 시리즈 관련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셀프 슈퍼바이즈 관련 레프레젠테이션 관련 연구에서는 저자에 따르면 모두 레귤러리티와 싱크로니시티를 가정한다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프라임넷은 시계열의 이 레귤러리티를 고려한 첫 번째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관련 연구입니다. 반면 레귤러리티를 가정한 셀프 슈퍼바이즈 타임 시리즈 관련 주요 연구로는 TS200, TNC, 그리고 TST, 그리고 앞서 살펴본 T-로스 역시도 계속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리 혹은 세미 슈퍼바이즈 방식의 이 레귤러리티 타임 시리즈 메소드로는 흔히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GRUD는 관측된 값 사이의 값들을 미싱 밸류로 취급하여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DK 레이스를 사용하여 이전 관측치의 값을 일부 반영함으로써 불균형하게 샘플링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LODE 방식은 주어진 타임 시리즈의 디스크릿한 간격에서 벗어나 샘플의 연속적인 다이나믹스와 라텐 트래젝토리를 학습하여 필요 시점의 값을 생성하는 쉽게 말하면 인터폴레이션 베이스드의 방법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최신의 연구인 MTAN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이는 멀티-타임 어텐션 모듈을 포함한 VAE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를 구성하여 이레귤러하게 샘플링된 타임 시리즈 중 원하는 시점에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의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이레귤러 타임 시리즈와 관련하여 연구된 방식은 대부분이 풀리 혹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저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프라임넷의 컨트리뷰션과 프라임넷이 가지는 노벨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존 연구의 한계를 언급드리자면, 레귤러리티를 가정한 기존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이 왜 이레귤러 타임 시리즈를 잘 다루지 못하냐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관점에서는 구간별 샘플링 덴시티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면은 원 데이터의 분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포지티브 페어가 구성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논문에서 꾸준히 언급하는 텀인 샘플링 덴시티란 흔히 관측 횟수나 관측 간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게 되면은 아래 예시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샘플링 덴시티를 가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 부분은 관측 횟수도 많고 간격이 비교적 좁은 비교적 덴스한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은 관측 횟수도 적고 간격이 비교적 넓은 스파스한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간의 별 샘플링 덴시티를 잘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T-로스의 방식대로 타임 슬라이싱을 이용하여 앵커와 포지티브를 구성하게 되면은 엄연히 샘플링 덴시티가 매우 상이한
두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포지티브하다 가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프라임넷의 주요 모티베이션입니다. 이처럼 다른 샘플링 덴시티에서 추출한 앵커와 포지티브는 유사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자의 메인 주장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라임넷의 트리플렛 셀렉션 전략은 이 레귤러리티, 이 레귤러 타임 시리즈 샘플링 덴시티, 즉 이런 샘플링 덴시티를 잘 고려한 트리플렛 셀렉션 전략을 잘 제안한다고는 생각하지만 포지티브 페어끼리 시계열적 특성이 유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조금 좀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것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 의견을 밝힙니다. 두 번째, 프리텍스트 태스크, 즉 프라임넷에서는 마스킹 전략을, 마스킹 리컨스트럭션을 의미하는데요.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 관점에서는 레귤러리티를 가정하고 마스킹을 하게 되면은 실제 샘플링 덴시티가 높은 구간은 상대적으로 마스킹되는 구간이 적기 때문에 태스크의 난이도가 주변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의 태스크의 난이도가 낮다는 주장입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면 왼쪽에 있는 레귤러 타임 시리즈의 경우 옵서베이션 3개씩 마스킹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3개의 타임프 스탬프에 해당하는 값이 마스킹이 됩니다. 즉 레귤러 타임 시리즈의 경우 옵서베이션을 기준으로 마스킹하는 것과 타임 스탬프를 기준으로 마스킹하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 레귤러 타임 시리즈는 옵서베이션과 타임프 스탬프의 이제 구간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레귤러 타임 시리즈의 경우 옵서베이션을 3개씩 마스킹하자 하게 되면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5개의 타임프 스탬프가 해당하는 값이 마스킹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레귤러 타임 시리즈의 경우 샘플링 덴시티를 고려한 마스킹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곧 프라임넷의 주요 기존 연구에 대한 한계점으로 꼽고 있는 바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레귤러 타임 시리즈에서는 같은 개수의 옵서베이션을 마스킹을 하더라도 샘플링 덴시티에 따라 더욱 긴 듀레이션을 마스킹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데요. 이 샘플링 덴시티에 따라서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덴스한, 이제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파트에 있는 덴스한 부분을 마스킹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스파스한 부분보다 주변에 참고할 수 있는 샘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있던 타임프 스탬프의 값을 약간의 변형만 줘도 잘 복원을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와 본 논문이 제안하는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representation learning의 이 레귤러리티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나 그동안 모든 방법론들은 이 레귤러 타임 시리즈를 레귤러리티를 가정하여 모델에 처리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레귤러 타임 시리즈의 샘플링 덴시티를 고려한 방법론은 이전까지 시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이 최초로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보자 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시계열의 샘플링 덴시티를 고려한 포지티브 페어를 구성하는 방식의 타임 C를 제안하며, 두 번째로는 샘플링 덴시티를 고려한 각 부분을 올바르게 마스킹하는 타임 리콘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이처럼 1번과 2번의 프리트레이닝 전략을 통하여 새로운 모델의 구조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 레귤러 타임 시리즈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론은 모델에 관계없이 모두 기존 모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모델 어그노스틱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매우 귀중한 연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 결과 두 가지 프리트레이닝을 거친 모델은 퓨샷 이샘플만으로도 다음 스트림 태스크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했음을 확인하여 이러한 컨트리뷰션을 갖는 것이 프라임넷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한 뒤에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프라임넷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왼쪽에 있는 프리트레이닝 파트에서는 프리트레이닝에 사용이 될 데이터셋의 시계열이 입력이 되어서 타임 컨트라스트 러닝과 타임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학습이 된 모델을 다시 파인 튜닝에 활용을 하여 파인 튜닝을 위한 데이터셋의 시계열이 모델에 입력이 되며 이후에 필요한 태스크 스페시픽한 레이어에 입력이 되면은 태스크에 따라 적합한 아웃풋이 출력이 되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프라임넷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 관련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T는 타임 시리즈 인스턴스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변수에서 값이 샘플링된 타임스탬프의 집합입니다. S는 이러한 타임스탬프 집합의 크기라고 볼 수 있으며 N은 타임 시리즈 인스턴스가 가지는 변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S 길이의 시계열의 각 변수의 값, 즉 S 곱하기 N 차원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 X이며 특정 시점과 변수에서 샘플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인 M 역시도 관련 노테이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게 된다면 하나의 타임 시리즈 인스턴스는 S 길이를 가지며 총 N개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스턴스는 데이터셋별로 다른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레귤러 타임 시리즈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별로 길이가 다르고 이렇게 길이가 다르게 되면 모델에 입력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모델의 입력 차원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상으로는 각 데이터셋별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셋 중에 모든 타임 시리즈 인스턴스에서 가장 큰 S 값을 사용을 하여 다시 전처리를 하여 모든 인스턴스의 길이를 일정하게 맞춰준 것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S의 경우 이 경우 8개의 타임스 스탬프에서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총 크기가 8개가 됩니다. 타임프 스탬프의 집합인 T는 T1에서 T8까지 가지며 T1의 경우 1, 타임프 스탬프가 1이고 T3의 경우 3, T4의 경우 해당하는 타임프 스탬프는 5이기 때문에 이 넘버링과 실제 기록이 된 타임프 스탬프가 상이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M의 경우 인디케이터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각 부분이 샘플링이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나타내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M11, 즉 첫 번째 변수의 첫 번째 타임프 스탬프에 해당하는 값은 샘플링이 되었기 때문에 1입니다. 반면 다섯 번째 변수, 첫 번째 스탬프의 다섯 번째 변수는 관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M15는 0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레귤러 타임 시리즈를 트랜스포머에 입력하기 용이한 형태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을 하였으며 관련 코드는 위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 학습을 적용한 백본 모델론에는 거의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응용하였는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같으나 M탄에서 제안한 두 가지 모듈을 추가한 구조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타임 임베딩은 시계열의 피리어딕 패턴과 난 피리어딕 패턴을 각각 피리어딕 텀과 리니어 텀으로 인코딩하는 방식인데요. 이처럼 첫 번째 보이는 공식에서 첫 번째 리니어 텀을 난 피리어딕 패턴을 인코딩하는 데 사용하며 두 번째 피리어딕 텀을 피리어딕 패턴을 인코딩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타임 피처 어텐션의 경우 타임과 피처 간의 인터랙션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요. 커리와 키는 타임 임베딩의 출력이며 밸류는 원봇 인풋으로부터 파생이 되는데 즉 타임 임베딩을 기준으로 산출한 어텐션 스코어, 즉 어떠한 시간대가 중요한지 나타내는 어텐션 스코어를 밸류와 곱함으로써 각 피처에서 어떠한 시점이 중요한지 조명을 할 수 있는 학습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위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샘플링 덴시티를 잘 고려하지 못하게 되면은 앵커와 포지티브의 특성은 보이는 예시처럼 매우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샘플링을 통하여 이처럼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덴스한 부분에서만 샘플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링 바이아스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런 샘플링 바이아스는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인 unrepresentative subsequence로 이어져서
특히나 이레귤러 타임 시리즈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Time Sensitive Stratified Sampling인데요. 즉, 각 층에서 샘플링을 하여 샘플링 덴시티에 따른 각 구간에서 샘플링을 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레귤러리티를 잘 반영을 하자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샘플링 덴시티가 낮은 스파스한 리전과 높은 덴스한 리전에서 층화 추출을 함으로써 바시티 페어가 데이터의 샘플링 덴시티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드상으로 수도 코드를 살펴보면은 타임프 스탬프를 기준으로 덴스한 스파스한 리전에 속한 데이터 포인트를 추린 뒤에 이들을 앵커 그리고 파지티브로 분배를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라인까지는 렐러티브 덴시티를 나타내는 Z를 기준으로 이러한 덴스하고 스파스한 층을 나누게 됩니다. 라인 7에서는 덴스한 층에서 1 빼기 람다 곱하기 뮤 곱하기 S 개를 뽑게 되고, 스파스한 층에서는 람다 곱하기 뮤 곱하기 S 개의 타임스탬프를 앵커에 배정을 하고, 각 층의 남은 타임스탬프를 파지티브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네거티브의 경우 인배치 네거티브를 사용한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드린 Z의 경우 렐러티브 덴시티를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살펴보면 Z2의 경우 두 번째 T에 해당하는 렐러티브 덴시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해당 Z는 두 번째 타임스탬프인데 이 전에 있는 타임스탬프와의 거리와 그리고 이 후에 있는 타임스탬프와의 거리를 더한 뒤에 이를 2로 나눠주게 됩니다. 즉, 이 전에 그리고 이 후에 있는 타임스탬프와 해당하는 타임스탬프 간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기준으로 렐러티브 덴시티를 측정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마지막 타임스탬프에 해당하는 샘플의 경우 이전 그리고 이후 타임스탬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에서 제외를 하고 Z를 모두 계산해주게 되면은 덴스하고 스파스한 리전을 다시 소팅을 하여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덴스한 리전은 이 Z 값을 기준으로 값이 가장 작은, 그러니까 가장 덴스하게 모여있는 샘플을 의미하며, 스파스한 리전은 덴시티가 비교적 낮은 상위 50개의 Z 값을 기준으로 50%의 샘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각 덴스하고 스파스한 리전에서 층화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 층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통해 먼저 앵커를 구성한 뒤에 이 앵커에서 샘플링 되지 않는 부분을 타임스탬프를 포지티브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컨스트러스티브 러닝에 필요한 트리플렛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프라임넷의 본문에는 사실 이러한 타임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샘플링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코드를 한번 살펴봐서 정리를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수행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코드상으로 하나의 배치를 구성할 때는 각 인스턴스별로 앵커와 파지티브를 샘플링합니다. 이후 배치 사이즈, E, S, 변수 개수, 다이멘션 크기의 제로 벡터를 만들고 두 번째 차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앵커와 파지티브를 각각 입력을 하게 됩니다. 샘플링 되지 않는 앵커와 파지티브 중에서도 이제 앞서 렐러티브 덴시티를 기준으로 샘플링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샘플링 되지 않는 부분은 M 행렬에 관련 정보를 저장을 하여 향후 어텐션이나 모델 연산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추후 프리트레인 당시에는 배치 단위로 앵커와 파지티브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따로 뽑아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하여 로스를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배치 사이즈 곱하기 배치 사이즈 크기의 시뮬러리티 매트릭스에서 대각에 있는 값은 파지티브 페어의 시뮬러리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각에 있는 값이 최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지티브 페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장 유사하도록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해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앵커와 포지티브 셋 맨 앞에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벡터, 즉 이를 CLS 토큰이라고 부르는 벡터를 콘캣하여 해당 위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곧 포지티브과 앵커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하여 컨트라스티브 로스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드 구현에서 살펴보았듯이 앵커와 포지티브를 따로 저장하기 때문에 총 2 곱하기 b개의 가능한 페어들이 있으며 이 b개의 개수 중 representation 중 positive 페어에 해당하는 xi, xj, tilde representation의 similarity가 최대화되도록 학습이 유도가 됩니다. contrastive loss를 살펴보면 분모에는 모든 가능한 representation의 similarity의 합과 분자에는 positive 페어의 similarity를 최대화하는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저자의 언급에 따르면 NT-XENT 로스를 참고하여 이러한 학습 로스를 구성하였다 주장합니다. 타임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샘플링 덴시티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는 방식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덴스하고 스파스한 리진에서 각각 고르게 샘플링을 하여 트리플렛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페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유사하도록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설계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샘플링 덴시티를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고려가 들어갔다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생각이 되지만은 하지만 과연 시계열적 특성으로 봤을 때 이러한 두 샘플이 포지티브라고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프리트레이닝 전략인 타임 리컨스트럭션을 위한 시계열 마스킹 전략의 경우 기존 마스킹 전략은 일정한 길이로 마스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샘플링 덴시티에 따라 리컨스트럭션의 난이도가 상이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장을 합니다. 즉 앞서 살펴본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레귤러 타임 시리즈의 경우 옵서베이션을 3개씩 마스킹하자는 것이 곧 5개의 타임프 스탬프를 마스킹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샘플링 덴시티를 가지는 부분에서는 리컨스트럭션이 쉬울 수도 있고 혹은 어려울 수도 있는 한계를 가집니다. 즉 덴스한 리즌에서는 주변에 참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이 된 것이 컨스탄트 타임 듀레이션 마스킹입니다. 즉 앞선 방법론과 다르게 옵서베이션을 3개씩 마스킹하면은 곧 3개의 타임프 스탬프에 해당하는 값만 마스킹을 하여 샘플링 덴시티에 관계없이 난이도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예시를 통해 다시 살펴보면은 이 레귤러 타임 시리즈를 마스킹할 때는 다음 2가지 고려가 필요합니다. 즉 옵서베이션의 개수가 아닌 일정한 시간 길이로 마스킹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타임프 스탬프와 m을 활용하여 구현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변수 2의 7, 8, 9는 모두 샘플링 되어서 마스킹을 하게 되면 3개의 옵서베이션 그리고 타임프 스탬프가 적절하게 마스킹이 됩니다. 반면 변수 3은 타임프 스탬프 1, 2, 3 중 1, 3만 샘플링이 되었고 기존 방법론대로라면은 원래는 1, 3, 5에 해당하는 타임프 스탬프가 마스킹이 될 것인데 본 논문에서 프라임넷에서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면은 해당하는 시간 길이만 마스킹이 됩니다. 따라서 변수 2와 변수 3은 똑같은 길이가 마스킹 되기 때문에 샘플링 덴시티에 관계없이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한 이 레귤러 타임 시리즈는 변수별로 관측 길이와 관측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에이싱크로니시티를 고려한 변수별 마스킹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각 변수의 길이에 필요하도록 마스킹 세그먼트의 길이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변수 1과 변수 3을 보게 되면 변수 1은 비교적 변수 3에 비해 긴 기간 동안 샘플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언급에 따르면 변수 1의 마스킹 길이는 변수 3보다 더 길어야지 이제 변수별 마스킹 리컨스트럭션의 난이도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코드를 통해 다시 살펴보자면 라인 3에서는 마스킹 세그먼트의 위치와 길이는 변수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별로 각기 다른 위치와 다른 길이의 마스킹이 적용이 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 4에서 5는 에이싱크로니시티를 고려하기 위해서 각 변수의 타임스탬프 끝과 시작점의 길이를 정해서 이를 곧 qn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라인 6과 8에서는 각 변수별로 타임스탬프 중 한 지점을 랜덤하게 선택한 뒤에 해당 지점에서 시작하여 알파 곱하기 qn까지 길이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타임스탬프까지 마스킹을 함으로써 변수별로 일정한 길이를 마스킹하는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이런 마스킹은 앞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0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마스킹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타임스탬프 세그먼트, 마스킹 세그먼트를 제2번 반복하여 적용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라인 9에서는 마스킹할 원본은 vx에 저장하고 마스킹된 시계열은 xU에 저장함으로써 향후 타임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할 때 두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이때 저 개인적으로도 의문이 들었던 것은 각 변수별로 제2번 마스킹을 할 때는 동일한 부분이 샘플링이 되어 동일한 부분이 마스킹이 되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보았는데요. 데이터의 랭스가 충분히 길고 실제 실험에서는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보았을 때 매우 작은 j-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위치가 동일하게 마스킹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을 하여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면 변수 4를 마스킹한다고 했을 때 변수 4를 랜덤하게 한 시점을 샘플링하여 7부터 qn의 길이가 되는 3을 마스킹한다고 가정이 되면은 컨스턴트 랭스 마스킹이었다면은 해당하는 옵서베이션을 기준으로 마스킹하기 때문에 타임스탬프 7, 8,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스킹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4개에 해당하는 시점이 실제로는 4개에 해당하는 시점이 마스킹이 되는 것으로 비교적 스파스한 리전에서는 이전보다 적은 옵서베이션이 마스킹이 되기 때문에 태스크가 스파스한 리전에서는 너무 어렵지 않도록 보장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레귤러 타임 시리즈에 적합한 마스킹 전략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방법론대로면은 타임스탬프 7, 8, 9, 즉 3개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만 마스킹이 됩니다. 하지만 TS2 벡트에서 지적한 것처럼 로우 타임 시리즈 상에서는 사실 0 역시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마스킹, 단순히 이러한 부분들을 0으로 마스킹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더 검증이 필요하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어규멘티드 샘플을 이용하여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복원된 인풋과 오리지널 인풋 사이 간의 디비에이션을 타임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설정하며, 이때 원래 샘플링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언샘플드 부분에 대해서는 로스에 대해서 계산에 반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저장이 된 MV와 곱해줌으로써 샘플링된 부분에 대한 로스만 계산이 됩니다. 다시 한번 타임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도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정한 길이의 시간에 해당하는 옵서베이션이 마스킹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싱크로니시티를 고려하기 위해서 모든 변수를 동일한 부분과 동일한 길이로 마스킹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별로 각기 다른 길이의 세그먼트를 다른 위치에 마스킹함으로써 이러한 에이싱크로니시티도 고려를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살펴보았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의 로스는 이렇게 가중합을 활용하여 프리트레이닝이 진행이 되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오버뷰에서 보이는 것처럼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리컨스트럭션이 각각 수행이 되어 하나의 로스로 합해지는 과정을 통해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백프로파게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라임넷에 대한 실험을 설명하는 파트인데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총 4가지로
첫 번째인 피지오넷은 중환자실 데이터, 환자에 대한 41개의 변수를 가진 이제 환자에 대한 데이터 정보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인 미믹3 역시 비슷한 데이터이지만 변수의 개수가 조금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액티비티 데이터셋의 경우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12가지의 변수를 기록하여 각 자세에 대한 유출을 할 수 있는 본질이 이레귤러 타임 시리즈인 데이터입니다. 반면 어플라이언스 에너지 데이터셋의 경우 10분 간격으로 4.5개월 동안 관측이 된 24가지의 변수를 가지는 원래는 레귤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이레귤러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랜덤한 시점의 데이터를 드롭하여 이레귤러한 데이터셋으로 변환하였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험에 활용한 베이스라인으로는 TS2BECT, TNC, TST 총 3가지의 셀프 슈퍼바이드 방식이 있으며 이레귤러 타임 시리즈 메소드의 경우 다음과 같이 6개의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본문에는 GRU min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논문에서 그리고 원문에서는 해당 논문에서는 GRUT라고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3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컨트래스티브 러닝 로스를 기준으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활용하여 얼리 스토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본 모델과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할 당시에는 학습이 된 모델을 가져와서 백본 모델과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모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사전 파인 튜닝이 진행이 됩니다. 이 3가지 태스크는 인터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인데요. 인터폴레이션의 경우 액티비티와 피지오넷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으며, 이 미싱 세그먼트 중 10% 그리고 50%를 인터폴레이트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라임넷이 출력하는 레프레젠테이션 전체를 활용하여 파인 튜닝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인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CLS 토큰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태스크 스페시픽한 레이어에 입력하여 최종적인 로짓을 계산하여 파인 튜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하는 데이터에는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AUC 스코어를 통해서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리그레션의 경우에도 CLS 레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태스크 스페시픽한 레이어에 다시 입력하여 파인 튜닝을 했으며, 학습과 평가에 사용한 지표는 RMS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의 경우 실험을 통해서 가장 좋았던 세팅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성능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타임 리컨스트럭션의 로스를 어느 정도로 가중치를 하여 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실험하였으며, 두 번째는 하나의 마스킹 세그멘트 길이를 어느 정도로 조절할 것인가, 즉 각 변수에 대해서 마스킹을 어느 정도로 길게 할 것인가를 조절할 수 있는 알파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의 피처에 대해서 몇 개의 마스킹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마스킹을 할 것인가를 조절할 수 있는 제2 요인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비교적 적은 개수의 제2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동일한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세그먼트를 복원 추출하는 방식으로 마스킹을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는 먼저 피지오넷의 경우 레이블드된 데이터셋이 적을수록 랜덤 게싱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성능의 이제 레귤러 타임 시리즈 메소드가 기록을 했습니다. 즉 0.5에서 약간 좋은 성능을 기록하였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도 미믹3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소드가 생각보다도 더 저조한 성능을 기록하였고, 저자는 갭 인포메이션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이터 특성상 fully supervised irregular time series 메소드가 조금 더 적합한 방식이 아니었냐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모든 세팅과 데이터셋을 아울러서 프라임셋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퓨샷일 때도 준수한 성능을 내었다는 것이 큰 컨트리뷰션으로 저자가 꼽고 있는데,
사실 C계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K샷이란 파인 튜닝의 K개의 인스턴스를 활용을 하여 성능을 기록한 한 뒤 성능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풀의 경우 모든 주어진 파인 튜닝 데이터셋을 트레인셋을 활용하여 학습을 한 뒤에 성능을 평가하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터폴레이션의 경우 RLM 기반의 모델이 유난히 좋지 못한 성능을 달성하였는데요. 즉 PLSTM, RNNVA, ODE, RLM의 경우 매우 큰 RMSE 값을 기록하였는데 저자는 이러한 RLM 기반의 모델은 결국 에러 어큐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이제 발생한 에러가 그 뒤에도 계속 누적이 되어 매우 좋지 못한 성능을 기록하였다라는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휘샷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성능 역시 일관되게 개선하였다는 점 역시 저자는 강조하고 있으며 역시나 프라임넷은 인터폴레이션 태스크에서도 휘샷 세팅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팅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한된 크기의 레이블드된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도 프라임넷이 기존 방법론 중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그레션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요. RLM 기반 모델이 여전히 에러 어큐뮬레이션으로 인해 가장 좋지 못한 성능을 기록하였으며 클래시피케이션과 인터폴레이션의 결과와 일맥상통하게 모든 세팅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어빌레이션 스터디의 경우 프리트레인 전략을 교체해 가면서 성능 변화를 관측하는데요. 이를 위해 피지오넷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어빌레이션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는데 프리트레이닝 없이 풀샷으로 이제 백본 모델을 그대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사실 프라임넷은 M탄과 비슷한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M탄이 백본 모델의 아키텍처 자체가 M탄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갔던 결과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타임 시엘각, 타임 리코 둘 중 하나만 대체하거나 둘 중 하나만 제거하여도 성능이 크게 하락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저자는 두 프리트레인 전략 모두 같이 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샷 샘플에 사용이 되는 K가 작을 때 프라임넷의 성능과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아예 하지 않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상의 격차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풀샷일 때는 다만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지 않았을 때와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오늘 살펴본 프라임넷은 기존 셀프 슈퍼바이즈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관련 연구에서는 모든 시계열의 레귤러리티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불규칙적으로 관측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프라임넷이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계열의 특성을 학습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위해서 샘플링 덴시티를 고려한 트리플렛 셀렉션 전략을 제안하였고 이는 특히나 관련 연구 중에서 최초로 시도한 전략이라는 점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irregularity와 asynchronicity 둘 다 반영하기 위해서 일정한 길이의 시간을 마스킹하는 constant time duration masking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contrastive learning과 mask reconstruction 두 가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에 대해서 나름의 노블한 방법론을 제안하는 좋은 논문입니다. 개인적인 코멘트로는 irregular 타임 시리즈에 대한 연구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 현황에서 합리적인 프리트레이닝 전략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좋은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라벨드된 데이터셋이 적은 상황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방법론이 정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특히나 잘 보여주었다 생각을 해서 실험 설계 측면에서 매우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트리플렛 셀렉션 과정에서 샘플링 덴시티 반영에 약간 몰두하다 보니 해당 페어들이 과연 템포럴한 관점에서 정말 유사하다 가정할 수 있을 만한 페어인지는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널 인디펜던스를 적용하게 된다면은 데이터셋 간의 트랜스퍼 러닝이 더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에이싱크로니시티가 좀 더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산업에서도 더 넓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연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본 프라임넷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